가서 어디 다운로드 해놓은 곳 있죠. H2 가서 우리 빈에 가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뭐 H2로 해도 되고 W로 해도 되고 저는 W로 할게요. 네, H2로 하면 새 창이 하나 열리니까 콘솔 창이. 자, 그럼 시작하자마자 우리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용 클라이언트 나오고요. 요새는 또 추세가 어떤 에디터가 이렇게 관리 툴들이 웹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또 추세가 또 추세는 또 이런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렇게 어제 우리 유저 만들어 놓은 거 잘 있고요. 뭐 셀렉트로도 한번 쳐볼까요?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CRUD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자, 우리 나중에 계속 이제 반복이라 그랬어요. 반복. 항시 지금은 페이지가 이렇게 2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개. 데이터를 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 액션에 의해서 가야 되는 프록시 파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리하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처리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결과를 다시 어딘가로 보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왜? 우리는 HTML로 된 페이지를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뭔가 프록시 이렇게 하고 처리하고 여기다가 그걸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물론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역할이 다르잖아. 여기서는 우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얘한테 전달하면 이 사용자가 맞냐 안 맞냐를 여기서 처리해주고 그 사용자가 맞다라면 당연히 어딘가에 해야 할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지. 틀렸다면 뭔가 해야 할 곳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 파일에다가 뭔가를 밑에 HTML과 섞어서 뭔가 하진 않아요. 크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그다음 처리가 끝나는 후처리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모델 1이라는 방식으로 이 뭔가를 처리해줘 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모델 이런 거는 이 우리 모델 1, 모델 2는 이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델 1 방식은 그 중에서 그냥 다 처리한다 얘가 뭔가 모두 해요. 값도 받고 DB도 연결하고 DB의 리턴 값도 받고 걔 값을 통해서 어디로 결과를 후처리하는 것도 어디서 해요? 하나의 이 페이지에서 바로 즉각 이걸 해주세요. 했어. 어쩌고저쩌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했어.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모델 1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나중 되면 이제 모델 2 방식을 저희가 배우게 되고요. MVC 방식으로 이게 이제 바뀌고요. 이 처리 방식이. 그러고 나서 MVC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큰 엔터프라이즈는 MVC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구현해 놓은 프레이머 스프링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단계가. 당연히 이 방식도 많이 쓰여요. 기본적인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우리 이제 PHP 같은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 물론 여기도 지금 이제 큰 사이트는 프레임워크를 당연히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PHP는 이렇게 이런 방식이 더 이제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 조그만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 어제 제가 실행해 봤는데 인덱스를 한번 보면
왜 그러니? 자, 지금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쓰면 굳이 우리는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쓰는 거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고요. 전 JDBC 이해하고 있죠? 그럼 각각의 우리의 메뉴는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파일 여는 목적이 있잖아요. 파일 오픈하면 오픈하는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지금 이렇게 글씨로 써놨지만 얘네들은 얘가 해야 할, 얘를 누르게 된다면 해야 할 어떤 목적과 일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우리가 파일을 누르나 에디트를 누르나 같은 거야. 그 메뉴에 뭔가 메뉴를 누르는 거니까 저희도 여기에 있는 걸 누르면 뭔가 이걸 하는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회원가입을 만드는 거였던 거죠. 회원가입. 그럼 회원가입을 하려면 너의 회원 정보를 넣어야지. 그 나한테 회원 정보를 주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을게. 이게 우리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럼 회원 정보를 네가 넣어. 그게 실제는 이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삐삐삐.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서 DB에 넣어. 그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조인 밑에 보면 join proxy JSP인 거죠. join proxy JSP. 제가 이거를 개방식으로 했나? join post 아니고 join. 포스트로 했네요. 뭔가 액션이 뭔가 갯방식처럼 보여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join 프록시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고 join 프록시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 제가 어제 뭘 뺐나? 자, 아무튼 요 join 프록시에 보내면 join 프록시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얘는 전달했으니까. 물론 위에 UTF-8 해주시고요. 항상 한글 처리. 값을 받아주고 값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왜 받았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DB 연결해야 되는 애들 객체들 선언해 주고요. 어느 DB에 갈지 DB 설정 정보 세팅해 주시고 드라이버 띄우고 연결하고 쿼리 만들어서 집어넣고 만약 어떤 변수 값을 세팅해야 되면 지금처럼 요 PSMT 객체의 set 자료형에 맞는 세팅을 해주면 되죠. 스트링, 인트면 인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번호는 1번부터 물음표의 순서대로 그리고 업데이트나 인서트, 딜리트는 execute 업데이트를 쳐주면 되고 인트 값이 리턴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요걸 안 했네요, 제가. 어제 요 뭔가 이렇게 오류 나면은 얘를 한번 주석 달고 여기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하느라고 제가 어제 요걸 뺐네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들어가 있겠네요. 주석을 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인덱스로 그냥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잘 들어갔는지 삐삐삐 확인해 보면 되죠. 잘 들어갔죠? 삐삐삐. 자, 다음 이제 회원가입을 했으면 저희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그래서 이 로그인 메뉴를 만들었고요. 다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자한테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받은 이 사용자가 우리 멤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근데 확인은 어디서 해야 돼요? DB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DB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맞는지, 그래서 맞았으면 또 일로, 틀렸으면 어디로, 뭔가 샌드 리라이트 하거나 또는 로케이션 href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구조는 똑같은 거잖아요. 값을 전달하고 값을 받아서 확인하고 DB를 연결해서 어떤 거를 해야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게 결국 우리 CRUD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해야 할 일은 인서트인지 셀렉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4개밖에 없잖아요. 뭐 딴 게 있어? 실제는 4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로그인은. 그렇죠? 요 아이디와 요 패스워드 값이 있는지 찾는 거니까 셀렉트문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션 값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살펴보면 우리 로그인 페이지에 폼이 있고요. 자,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프록시에 가서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뭔가 해줘 라고 한 거고요. 로그인 프록시로 이제 가서 보면 한글 처리했고요. 값 2개 받았고요. 값 확인하셔야 되고 값 확인됐다면 DB 연결해서 이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DB 연결할 객체 만들고요. 셀렉트를 할 거니까 리절트 세트 하나 필요하고요. DB 연결 동일하죠. 어느 DB 연결할 건지 세팅하시고 이거는 로그인의 성공 실패를 담으려고 만들었고 얘는 그 아이디에 사용자가 있으면 이름이 뭔지 이름을 저장하려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DB 연결하고 커넥션하고 SQL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던져서 그때 이름이 있는지 요 이름이 있으면 회원인 거죠. 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다르면 요 이름이 안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회원이 아닌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순서가 있어. 여기에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 쿼리 창에 가서 여기에 되는 문장을 넣으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값을 보고 삐삐삐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확인하고 이 쿼리에 문제가 없구나. 그럴 때 여기를 복사하시는 거고요. 순서상 꼭. 그리고 나서 문자열 자체가 값이잖아요. 얘를 물음표로. 문자열까지가 값인 거야. 문자열은. 숫자는 문자열이 없는 게 값인 거고. 자, 이거지 물음표. 이렇게 변수로 대체돼야 되는 거 물음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물음표 개수만큼 잘 정확한 그 값으로 또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아이디니까 아이디에 대한 값으로 넣어주시고 셀렉트일 때는 뭐로 한다고요? execute query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때는 result set을 리턴한다. 그럼 실제는 우리가 할 일은 2가지밖에 없어. select류 1가지 아니면 execute 업데이트 1가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많지가 않아. 앞에 넘어오는 값이 좀 다르고 해야 할 일이 조금 다른 거지. 순서를 잘 정해 보시면 이 2가지씩만으로 복붙해서 만들 수 있어요. 복붙했다라는 건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지. 그 아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그 로그아웃까지 했죠. 그래서 로그아웃은 뭐 별거 없다 그랬어요. 왜 이제 우리가 로그인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로그인에 성공하면 보시면 자 여기에 이즈 로그인을 true로 만들었고 이 RS에서 컬럼명으로 값을 뽑아와서 변수에 담아놨어요. 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라면 여기서 분위기 처리했죠. 실패하면 히스토리 백시키고 뒤로가 맞았다라면 세션 아이디에다가 저 변수 내가 넣었던 아이디가 여기서 삐삐삐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임 값에다가 네임 값을 키로 해서 넣어놨고요. 샌디 다이렉트에서 main.jsp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세션으로 담았으니까 같은 브라우저 상에서는 main.jsp에서 이 2개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세션이니까. 세션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값이니까. 어디서든지.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main.jsp에서 name과 id를 쓰고 싶으면 실제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는 아이디는 이거 해야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샌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 값을 쓸 수 있는 곳은 메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왜? 보냈으니까. 여기서 요 샌드 디렉터로 우리 요 로그인 프록시에서 메인으로 겟 방식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 이름을 모든 페이지에서 찍으려면 옮겨 다닐 때마다 이 네임을 다 이렇게 전송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우리는 아이디와 네임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매번 넘길 수가 없잖아, 모든 페이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션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이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모두 같은 브라우저 내에서는 어디서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아이디가 있어? 그럼 로그인에 성공했네, 얘. 그리고 로그인한 사람마다 아이디는 다를 거잖아. 넘어온 값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삐삐삐로 로그인했으니까 삐삐삐잖아요. 지금 로그아웃하고 제가 AAA로 로그인하면 AA겠지, 이제부터는. 실패했네요. 소드가 AA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각각 로그인 할 때마다 다른 사용자가 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로그인 성공한 거지.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맞은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로그아웃은 별거 없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로그인에 성공한 게 세션 값이 있는 거니까. 그럼 로그아웃하거나 실패했다라는 건 세션 값을 없애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세션 값 다 없애라. 인밸리데이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줬어요. 얘가 알아서 아이디도 없애고 네임도 없애고. 그러고 나서 없앤 다음에 로그아웃 성공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하고 얼러트가 딱 끝나면 index.js로 다시 보낸 거죠. 자,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방법적으로도 뭔가 유사해. 흐름도 지금 유사하고. 그래서 이 모델원 방식 이거 일단 우리 이거에 익숙해져야 저희 MVC 모델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도. 자, 이제 인덱스로 가보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메인 요것도 했죠. 메인. 요것도 얘기하면 해야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은 자, 언제만 들어와야 돼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만 들어와야 되지. 아무나 막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눌러보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뭘 이용해요? 어디였어? 자, 이렇게 위에서 로그인을 체크하는 이 부분을 만들면 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뭘로 바꾸면 돼요? 공통 파일로 빼서 인클루드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필요한 곳에. 그럼 그 인클루드가 있는 곳들은 다 뭐예요? 회원이 로그인을 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지인 거지. 그래서 실제는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일단 지금 그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아무튼 요거를 그냥 어차피 파일로 만들어서 인클루드 넣으면 되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돼. 일단 기존 걸 좀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주르륵 이런 파일이 많아지면 하나 만들고 넣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무튼 요 부분이 로그인 체크다. 그래서 if 세션의 아이디가 널이면 결국은 로그인 아이디 값이 로그인 시도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지, 이 값이. 그러면 널이니까 잘못된 접근이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로그인해줘요 해주고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럼 띵 가버리니까 밑에는 실행이 안 되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말씀드렸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끝날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띵띵 가니까 요 밑에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요 자바스크립트나 요 if문은 그래서 요 헤더 부분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이런 것들은 보여줘도 상관없잖아. 그런 타이틀까지는.
위치는 제가 여기다 했지만 요 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표준상으로는 요 헤더와 헤더 사이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위치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직 표준상으로는 여기가 더 맞을 수 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면 원래 안 되거든 원래는. 네, 그런 것들도 그냥 지금은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우리 인덱스에서 이제 가면 이제 모디파이 메인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있다 이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넣어놓은 거고 실제 메인과 모디파이는 로그인 됐을 때만 가능한 거라 실제는 이제 그거 부분 확인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로그인 확인 뭐 이런 거 좀 넣어주면 되겠죠. 로그인 확인. 모디파이는 업데이트 하는 거는 맞고요. 로그인 확인. 로그인 됐을 때만 들어가야 된다.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따 나중에 이런 거 페이지가 많아졌을 때 인클루드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다. 자, 그럼 로그인 해줘야 되죠. 이제 로그인 하나씩 해주시고요. 누구로 할까요? 원래 한 분 있었던 분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디폴트로 넣었던 분 누구였죠? 자, 저는 홍길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홍길동. 홍 1, 2, 3, 4. 홍 1, 2, 3, 4.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완성했고요. 자, 그럼 정보 수정. 정보 수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웹사이트 나중에 이제 보시면 대부분 분들은 다 지금 인터넷을 사용한 지 오래됐잖아. 회원가입 되게 많이 해봤잖아. 정보 수정 사이트도 대부분 많이 가보셨죠. 그럼 뭔가 대부분 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 보여지는 모양이. 근데 본인들이 만들 때는 다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사이트들도 실제 기존에 사용한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돼요. 물론 저희가 이제 화면 설계에서 기획 문서를 만들고 화면 회원 정보를 이렇게 보는 페이지가 나와요. 내 회원 정보를 이렇게 보는 페이지가. 그럼 내 여기에 내 아이디도 이렇게 보여주고,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보여주고, 모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정보 수정을 딱 누르면 여기에 다음에 이제 폼이 나오면서 여기에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의 값을 이렇게 찍어줘요. 이번에는 아이디는 수정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네임 뭐 여기다 홍길동 뭐 롤 뭐 이렇게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값을 보여줘야 보고 수정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뭔가에 내 정보를 보고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딱 눌러서 수정할 수 있게끔 그 값을 세팅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게 뭐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정보 수정을 해야 될 폼이 하나 있어야겠죠. 폼이. 그러고 나면 이 폼에서 뭔가를 수정하는 프록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프록시가. 그럼 여기에는 이제 폼에 수정해야 될 값을 사용자한테 받아야겠지. 자, 그럼 이 폼은 뭐랑 유사해요? 우리가 가입하는 조인과 좀 유사하겠지. 조인 중에 업데이트하지 않을 것만 이 폼박스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하면 돼요? 값을 받고 DB를 연결하고 업데이트 문장을 치고 이게 성공하면 어디로 실패하면 어디로 이걸 해주면 되죠. 실제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프로세스는. 대신 다른 점은 가입 때는 다 빈 공간이고 수정 페이지는 뭔가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그 값을 미리 찍어주는 거지. 보고 수정해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모디파이 저희 이제 보여주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보여주는 건 나중에 우리 요 메인 페이지에
만들던 뷰는 뷰를 먼저 만들까? 회원 정보 수정 전에 여기다가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요가 링크만 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 어디죠? 메인에 아니다. 쉬었다가 그냥 바로 회원 정보 수정으로 갈게요. 어차피 또 뷰나 수정이나 똑같이 가로 찍는 거니까 두 개 하는 건 중복인 것 같아.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정으로 한번 직접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